서브우프를 기준으로 해서 타임값을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거를 정의상 여기상을 한번 뒤집어 주게 되면은 다른 측정 장비에서는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가 정의상이라고 보는데, 클리어 포켓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로 내려갔을 때 파형을 이제 정의상으로 보고, 두 개를 서브 우퍼 같은 경우도 극성을 바꿔서 정의상 여기상을 한번 줘봤을 때 파형이 올라가는 부분 반대로 교체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두 부분이 결합되는 부분, 이 부분에 이제 서브우퍼 시작이라고 이 기준점을 정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서브우퍼는 뮤트를 시키고 오른쪽 미드우퍼 거리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거리 같은 경우는 5.28 ms 정도가 나오는데, 헬릭스나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근데 이제 프로세서가 신형이냐 구형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차이가 나서 반드시 다시 한번 신호를 정상적인 파형 딜레이 값을 입력을 한 상태에서, 지금도 모스콘이 원 시리즈,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원 시리즈에서는 5.28 그대로 입력을 했더니 약간의 몇 밀리세컨드 정도 편차가 생깁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정확히 서브우퍼의 시작과 미드우퍼의 시작이 같게끔 일치하게끔 만들어주면은 시간 정리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오른쪽 미드우퍼는 됐고, 이제 운전석 미드우퍼 측정을 하겠습니다. 파형은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정의상이 맞고요. 거리 편차는 6.65ms.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맞았죠? 이제 조수석 미드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미드레인지 7.14. 다음은 운전석 조수석 트위터요. 트윗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진폭이 좁다 보니까 이게 정의상인지 여기상인지 잘 안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여기상, 물론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방식이 있기는 해요. 쉽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그것까지 영상으로 오픈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육안으로도 확대해서 보면은 확인은 가능하니까 이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운전석은 정확히 조수석 같은 경우 정확히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전석 트윗 측정하겠습니다. 예, 이제 운전석 트윗까지 전체적인 타임 얼라이먼트는 다 측정을 했고요. 이제 바로 이제 운전석, 조수석 요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위상 측정이거든요. 일단은 간단하게 위상 측정한 거 아니면 타임값 측정한 거 그거는 데이터를 저장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운전석, 조수석, 서브포부터 위상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서브워퍼의 위상값이고요. 여기 보통은 이제 운전석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운전석 미드 우퍼 그 다음에 조수석 미드 우퍼 다시 한번 측정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운전석 미드 우퍼 운전석 미드레인지 측정해서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운전석 미드레인지 조수석 미드레인지 하면은 참 이상적으로 참 좋긴 한데 보통 이제 측정할 때는 대략적으로 30분 내외 정도로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는 이제 좌우측을 독립 이상도 잡고 여러 가지로 잡는데 그렇게 왼쪽 오른쪽을 전체적으로 다 잡고 좌우를 비교하고 위아래 트윈 미드레인지 미드 우퍼까지 위상 정렬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측정 시간만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일반 유저들 거 세팅을 할 때 그렇게까지 들어가는 건 쉬운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기본 이제 뭐 장비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 때는 운전석, 조수석, 미드 우퍼를 하나의 위상, 두 개를 틀었을 때 이제 중간 지점이 되는 그 위상을 놓고 그거 기준으로 해서 운전석 미드 우퍼, 조수석 미드 우퍼 측정 그거의 하나의 값을 알고 그거 기준으로 운전석 미드레인지, 조수석 미드레인지를 동시에 이제 켜서 그 부분의 위상을 확인하고 뭐 트윗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총 한 서너 번 측정을 하고 크로스오버 포인트에서 위상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크로스오버 한 옥타브 아래, 두 옥타브 아니 뭐 한 옥타브 아래, 한 옥타브 위, 그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위상 정렬시키는 방식으로 그랬을 경우가 크로스오버 포인트에서 위상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정도는 파형들이 다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정렬을 해준다면 결과물은 뭐 위상 정렬을 한다는 게 스피커 여러 개 펼쳐져 있는 걸 하나로 모아주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도움은 많이 됩니다. 이제 다시 측정하겠습니다. 자, 요 파형을 보면요. 요 선은 서브우퍼, 요 선은 미드우퍼예요. 미드우퍼를 일단은 봐야 될 거는 여기 운전석과 서브우퍼의 간격하고 미드우퍼의 간격이 미드우퍼의 간격이 넓습니다. 이런 경우는 간격을 좁히는 거는 슬로프로 보통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보통 이제 6dB에서 12dB, 12dB에서 18dB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간격도 조정하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얘의 각도하고 얘의 각도가 지금은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게 반드시 붙어서 나야 돼요. 그래야 스피커가 하나에서 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위상을 일치시킨다는 건데 그 부분 이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
그거는 서브우퍼를 그대로 놓고 미드우퍼를 만져도 되고요. 미드우퍼를 놓고 서브우퍼를 만져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조절할 수 있는 게 6dB 단위로 슬로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24dB,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0dB, 36dB, 48dB까지 뭐 그렇게까지도 슬로프가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24dB를 넘기지 않고 그렇게 튜닝을 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미드우퍼도 어느 정도 미드우퍼, 서브우퍼를 살짝 만져서 지금은 거의 동일하게 잡아놨어요. 이게 이제 미드우퍼하고 서브우퍼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 위상 일치했다 할 때 보는 거니까 일단은 미드우퍼하고 서브우퍼는 했고 요거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미드우퍼하고 미드레인지를 다시 맞추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드우퍼의 미드레인지를 측정을 했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제 약간만 수정해서 파형을 최대한 균일하게, 그 다음에 피크점을 맞추는 쪽으로. 근데 거의 쉽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잠깐 측정해서 다시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미드우퍼와 미드레인지도 대략적으로 잡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크로스오버 대역 근처, 그러니까 대략 600에서 700 구간, 이 부분은 최대한 일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드레인지와 트윗을 측정하겠습니다. 미드레인지하고 트윗도 대략적으로 일치를 시켰어요. 이제 다음은 RTA 측정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타임값 측정 시 창문 열었을 때하고 닫았을 때 뭐 거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측정해 보니까 창문 열었을 때 닫았을 때는 타임값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RTA 측정을 하는 거고요. RTA 측정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영상에서 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부분에 이제 딥이 생기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통 통상적으로 분짝 작업, 도어 작업을 안 했을 경우는 이제 160Hz에서 200Hz 구간이 특정 구간 딥이 생기고, 보통 웬만한 차량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부분은 400에서 600Hz, 뭐 그건 도어 구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그 부분에 지금처럼 이제 딥이 생기고 RTA를 뭐 이퀄라이징을 하는 목적도 있는데 이퀄라이징보다도 아까 주파수 대역을 어느 정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크로스오버 대역을 조금 이동을 시켜서 위상은 맞아 대략적으로 맞춘 것이지 위상을 정확하게 맞춘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 부분의 딥들을 어느 정도 잘 제어하고, 이렇게 보통 기준 음압은 80dB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낮게 설정이 돼 있어요. 낮게 설정이 돼 있고 기준 음압을 80dB로 정도 해가지고 보통은 놓고 봤을 때 서브우퍼가 80dB가 나왔다 그러면은 트위터 같은 경우는 65dB 정도, 대략 15dB 정도 차이가 나게, 그리고 전체적인 곡선의 느낌은 일자가 아니라 보통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는데 2km 대역까지는 완만하게 떨어지고 2km에서 이제 2km부터는 조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보통 이런 형식의 파형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무난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왼쪽 오른쪽 좌우 독립도 독립이지만 전체적인 레벨링을 다시 해서 전체적으로 곡선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지금 운전석에 RTA는 살짝 주파수 대역도 만지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측정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좌우측을 틀었을 때 측정값이고, 지금은 이제 미드우퍼, 서브우퍼, 미드우퍼,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트윗의 레벨링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래도 계단형이긴 한데 약간은 들쭉날쭉하긴 한데 어느 정도 선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껏 기준으로 해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또 일치하는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최초 두 개를 합쳤을 때, 그 다음에 지금은 요 색상은 운전석만 촬영적이 측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요 색깔은 조수석만 나타냈을 때예요. 이제 다시 한번 레벨링해서 어느 정도 볼륨 레벨도 맞추고, 그 다음에 이퀄라이징도 살짝 해서 최대한 운전석 기준으로 동일하게 나오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요 색상 화이트 색상은 운전석, 아니 조수석, 요거는 운전석, 그 다음에 요거는 최초의 좌우측을 측정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 약간의 이퀄라이징을 하고 양쪽을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파형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위상이나 그런 게 맞게 되면은 L 채널, R 채널을 합쳤을 때 그대로 위상 간섭 없이 그대로 켜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내려간 대역은 한 3km에서 3.5km 정도 조금 살짝 주저앉은 것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좌우측에서 뭐 혹시라도 미스 났을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평탄화 작업을 살짝 만지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 건데요. 애초에 처음에 이제 다 측정을 했을 때 좌우측 평균값, 물론 이제 트윈 미드레인지 미드우퍼의 레벨 값 같은 경우도 제대로 안 올려놓은 상태긴 했는데, 레벨을 수정을 하면서 약간의 부분 이퀄라이징, 그리고 제가 L 채널, R 채널을 독립으로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소리를 이퀄라이징 파형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L 채널, R 채널, 뭐 보통은 운전석보다는 조수석 쪽 소리가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와요. 운전석에 앉아 있을 경우는 스피커가 나를 바라봤을 때, 운전석 미드우퍼 같은 경우도 나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내어주기 때문에 소리가 좀 더 자연스럽고 풍성한 소리가 나오는데, 운전석 같은 경우는 내 다리에 걸려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가장 큰 거는 나를 바라보질 않기 때문에 옆으로만 지나가는 파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적되어 빠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유저들은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기준, 잘 나오는 곳 기준으로 운전석을 이퀄라이징을 좀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얻어지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퀄라이징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파형이 올곧게 나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전석이 좀 안 난다 하더라도 운전석 나오는 파형, 뭐 특히 굉장히 심하게 파여 있는 뭐 400Hz, 500Hz 돼요. 그 부분 딥 생긴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패스를 시키고요. 운전석 안 나는 거, 잘 안 나는 운전석 기준으로 조수석을 전체적으로 맞춰줬을 때 지금까지 아마 측정은 몇천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결과물이 소리의 이미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질 않고, 그래도 어느 한 포인트에 잡혀서 어느 정도의 정의감도 쉽게 표현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안 나오는 운전석 기준으로 조수석을 조금 내리는 쪽이고, 뭐 특정 부분의 풍성함도 있겠지만은 이미징이 보컬이 한 곳에서 나야 되는데 내 시선 높이에 센터 쪽에서 나야 되는 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가 계속 왔다 갔다 흘러내리는 게 사실 위상 간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대역 밸런스를 좀 잘못 잡았을 경우 보컬이 한 뼘 이내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표현되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극히 제가 하는 튜닝 방법을 오늘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이게 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 측정 장비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하는 순서들, 그런 거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매뉴얼화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저도 뭐 제가 97년 8년도부터 취미 생활을 해서 2003년도에 샵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19년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아무도 세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라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준 분이 없기 때문에 샵 하면서, 그리고 저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매니아처럼 직업도 직업이지만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꽤 많은 경험으로 지금까지 얻은 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 물론 중간중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팁들 몇 가지는 그거는 이제 저도 어떻게 영업 비밀까지는 아니더라도 굳이 오픈할 필요는 없는 거라서 요 정도 선만 잘 지켜서 측정해보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결과물들은 도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RTA도 실제로 이제 RTA를 뭐 이퀄라이징 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아까 측정한 값에서 사실 특정 대역을 건드렸다기보다는 중간에 한 부분을 위상을 반전을 줬습니다. 반전을 줘서 딥을 잡은 거라서 어떤 게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거를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신 분은 없는데 제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니까, 한번 RTA 상으로도 어느 정도 심각한 딥이 있다, 크로스오버 대역 근처다, 그러면은 그 부분의 위상은 아까 측정해가지고 분명히 잡긴 잡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부분에서 위상을 정리를 한 거지, 그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위에 아래 그 크로스오버 되는 그 부분에서 위상이 맞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위상 반전을 시킨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RTA 운영까지 어느 정도 해서 평탄화를 시켜놓은 건데, 지금도 이게 맞는 방법인지 저게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측정을 하고 측정 장비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세팅을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은 됐을 거라고 합니다. 됐을 거라고 보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는 유저들도 요 부분은 참고해서 한번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측정까지는 끝났고요. 마지막 실차 타서 차 안에서 음악 들으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좋은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들을 만한 소리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 지금 상태에서 클리어 포켓 같은 경우는 이게 타임값이 아까는 고정이다라고 했는데 딱히 고정값은 아니고 한쪽 부분, 그러니까 운전석 트윈 미드레인지 미드우퍼를 고정으로 놓고 조수석 값을 일부 수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트윈 미드레인지 미드우퍼 조수석에 이거를 한 축으로 놓고 그 축을 옮겨가면서 정확하게 측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센터 이미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센터를 어느 정도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약간 미세하게 무대에서 실제로 청음상 무대가 반듯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마지막 이퀄라이징이라기보다는 레벨링이죠. 왼쪽 오른쪽의 레벨링은 약간은 손을 대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일단은 측정 과정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